MLS 포스트 시즌 탈락 위기에 놓여있던 인터 마이애미를 메시가 혼자 힘으로 8강에 올려놓자 인터 마이애미 축구 팬들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메시의 선제골을 본 마이애미 축구 팬들은 역시 메시라고 엄지를 축혀 세우며 이런 드리블 실력을 가진 메시를 MLS 팀이 수비진이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 수비수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골을 얻어맞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시는 손흥민이 펼치는 기술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식으로 메시를 막을 이유가 없다. 손흥민에게는 없지만 메시에게는 있는 약점을 수비수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뇌 없는 수비로 골을 얻어맞은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시가 맹활약을 펼친 인터 마이애미가 내슈비를 대파하고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많은 마이애미 팬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9일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슈빌과의 2025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에서 내슈빌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가 MLS 축구 팬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인터 마이애미가 MLS 컵 16강전에서 맞붙은 내슈빌에게 1차전 홈 경기에서는 이기고 2차전 원정에서 내슈빌에게 패하면서 3판 2선승제의 16강전에서 1승 1패를 마크, 3차전 홈 경기에서 만약에 지면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창단한 마이애미는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지난해의 아픔을 딛고 창단 5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4강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주축 공격수인 루이스 수아레스가 징계를 받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마이애미에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다수였는데요.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해에도 MLS 컵 16강에서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홈팬들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노심초사 이 경기를 지켜봤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MLS에 메시가 영입되고 난 뒤 수년간 메시의 원맨쇼만 보던 MLS 축구 팬들은 서서히 MLS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영입된 이후 손흥민이 최고의 활약으로 LAFC를 8강에 선착시키자 많은 MLS 축구 팬들은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내슈빌은 반드시 경기에 이겨 8강에 진출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마이애미를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0분경 메시가 단독으로 20여 미터를 질주, 그대로 슈팅한 것이 상대 골망을 가르며 선제골을 기록, 마이애미 홈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이애미 팬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메시는 메시라고 말하면서 중앙으로 몰고 들어오면서 반대쪽으로 꺾어차는 한 템포 빠른 슈팅에 골키퍼조차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다. 정말 충격적인 슈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식으로 공을 치고 들어오며 중앙에서 꺾어차는 메시의 슈팅 패턴은 20년째 계속되며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비수가 이걸 미리 알고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뇌 없는 수비로 메시에게 골을 내준 것이다. 수비가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사이드에서 볼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뒤로 패스를 한다는 것이 메시에게 연결된다고 말하며 메시가 공을 잡았을 때 그를 가로막는 이 수비수의 움직임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왼발 편향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말하면서 수비수는 주발이 왼발인 공격수를 막을 때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들어와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진로를 막아서면서 사이드 쪽으로 상대 공격수를 밀어내서 오른발로 슈팅하도록 만들어 슈팅각을 주지 않는 것이 수비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수가 메시가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것까지는 아주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진로를 막으면 메시가 사이드로 빠져야 하는데 그냥 직진을 하는 것을 본 수비수는 메시가 사이드로 빠져서 슈팅을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러면서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막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본 메시는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막지 않고 오른발을 막아선 수비를 보며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공을 치고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역동작에 걸린 상대 수비수는 메시를 따라가지조차 못한다. 이것은 수비수가 기본적인 수비의 원칙조차 숙지를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나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양발로 슈팅을 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최고 수준의 공격수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슈팅하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손흥민은 슈팅을 한다. 막으려고 달라붙으면 툭 치고 달려 상대를 제쳐버리고
자신을 막는다고 상대 수비수들이 에워싸면 동료에게 패스해 골을 만들어낸다. 손흥민을 막으려면 적어도 3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어야 하지만 메시는 왼발만 쓰기 때문에 2명이나 1명이 붙어 왼발만 틀어막아버리면 된다. 메시의 주발인 왼발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오른발은 그냥 평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메시가 잘하는 것은 맞지만 저런 패턴 공격은 20년째 전혀 변함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듣고 보니 왼발로만 슈팅을 하는 메시에게 왜 왼발 슈팅각을 줬는지 상대 수비수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슈빌은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얻어맞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가 역습을 허용. 전반 39분경 메시에게 또다시 골을 얻어맞고 2대 0이 돼버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공이 들어오자 상대는 허둥댄다고 말하면서 완벽히 메시를 놓친 상황에서 노마크로 있는 메시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때도 메시는 왼발로 슈팅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공이 왼쪽에서 오고 노마크니까 왼발로 슈팅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손흥민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슈팅이 되지만 메시는 골대 중앙 근방에서 왼발 슈팅각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슈팅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약점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애미는 그 이후 2골을 더 몰아넣어 홈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메시의 맹활약으로 마이애미는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MLS컵 결승을 향한 8강행에 안착했습니다. 마이애미의 다음 상대는 FC 신시내티인데요. 신시내티는 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콜럼버스 크루를 2대 1로 제압하며 플레이오프 준 결승에 올랐고 남은 일정은 1라운드와 달리 단판 승부로 진행됩니다. 마이애미가 창단 최초로 MLS컵을 들어올리기까지 단 3경기가 남은 것입니다.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번 시즌 막바지 돌풍을 일으켰던 LAFC가 손흥민과 부안가를 중심으로 한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8강에 안착한 상황이라 두 팀의 맞대결에 MLS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8월 LAFC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은 동부의 메시를 견제할 MLS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두 선수 모두 절정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마이애미와 LAFC의 결승전이 성사된다면 초대박이 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마이애미의 8강행에 대해 탈락 위기에 놓였던 마이애미를 메시가 8강으로 끌어올려 놓았다고 말하면서 많은 팬들은 MLS 결승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을 바라고 있다. 무산될 뻔했던 최고의 흥행 카드가 다시 불타오르면서 만약 결승에서 손흥민과 메시가 맞대결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